그래서 아산시라는 이름을 아직도 낯설어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온양이 하긴 워낙 유명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게 원래는 온양시와 아산군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합쳤는데 95년 합쳤을 때 아산이 먹은 거예요? 네, 아산은 크게 세 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 온양, 하나는 아산, 네. 그리고 신창. 여기서 이 지역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천안과 아산을 하나로 합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합쳐지면 거의 인구 100만이에요. 아마도 천안 아산 통합이 안 될 것 같은 것이 천안 아산이 만들어지면 이쪽 온양도 물론이려니와 신창 쪽은 완전 소외될 거라. 대삼각형이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몇 개입니까 지금 철도로선이. 그래서 경부선 라인은 동쪽을 키우고 있고 서해선 라인은 서쪽을 키우고 있고 중간을 장항선이 이어주고 있는 1호선과. 이게 서해선이 완성되는 순간 빠르게 수도권이 될 겁니다. 대서울이.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곳의 이야기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느 도시를 한번 찾아갑니까? 드디어 오랜만에 충청남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충청남도. 예, 한때 우리가 대세청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신안산선 얘기하면서 경기도로 올라갔었는데 네. 충청도 분들이 왜 기껏 왔다가 다시 가냐고. 하다마냐. 예, 하나 마냥 말씀이 많으셨어요. 네. 갈 때마다 항의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는 늘 준비하고 있었죠. 얼마 전에도 충남 네. 당진 갔다 왔고. 당진. 요즘 당진 핫하거든요. 그래요? 당진이 제철, 현대제철도 네. 있고 공장이 많아서 사방이 공사판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네. 기록용으로 당진 쪽에 도시개발 하나를 올렸더니 내가 살았던 땅이 이렇게 개발되다니 좋다. 당진에 땅 가지고 있는데 고맙다. 이런 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진짜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당진에. 물론 여러 당진이 있죠. 여러 당진이요? 당진이 여러 중심이 있죠. 그렇습니까? 기지시도 당진이고. 기지시가 뭐예요? 기지시라는 기지시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지시리? 예, 시라고 있어가지고 서울시처럼 생각하시는데 시장. 시장. 예. 기지시장. 예, 네. 당진시 송화읍 기지시리. 그렇습니까? 여기는 꽤 문화적으로는 유명한 곳이에요.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줄다리기는 전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요거는 기지시 줄다리기 하면 이제 박물관도 있어요. 그걸로 좀 유명한 곳이요? 좀 유명한 곳이에요.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라고 해서 시청에서 힘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로? 이 줄다리기로. 네. 꽤 크게 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 이제 송악 읍사무소가 있는 곳이죠. 송악은 알죠. 송악이 크잖아요. 네. 보시면은 송악은 시청은 여기 있고 오른쪽이죠. 송악읍. 근데 주로 이제 돈 벌어온 데는 여기 요쪽 아산 국가산업단지 충남 고대지구 부곡제구. 여기 여러분들이 그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평택에서 서해대교 건너오시면 만나는 곳이 요 송악읍이죠. 맞습니다. 그 무슨 큰 휴게소 하나. 횡담도 휴게소. 횡담 휴게소. 한때 무슨 비리 얘기도 있었던. 네. 여기가 재밌는 게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땅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곳이다. 네네네. 이거 가지고 누구 땅이냐 가지고 당진과 평택에 싸우다가 최근 바뀌신 충남도지사님과 경기도지사님이 싸우지 말고 우리 협력해서 사업을 해보자. 아산만 베이빌리 사업을 하자라고 계신 중이다. 네. 근데 보시면은 이상하죠. 지금 송악 읍사무소는 아래쪽인데 돈 벌고 있는 곳은 북쪽이에요. 이게 보면 다 중간에 이렇게 큰 땅들이 평야로 돼 있잖아요. 다 바다였던 거예요. 저기가요? 네, 전부 다 바다였던 다 거예요. 메운 거예요? 다 메운 겁니다. 와, 많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다 섬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당진 시청이 여기인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당진 시청 저희가 그럼 굉장히 바닷가랑 가까웠군요. 정확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당진 시청 구도심 앞에 가면 당진포 한우촌이라고 있는데 농협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축협인가. 네. 포의 포군 거예요.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 거 한참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를 방조제를 만들어서 성문 방조제를 만들었고 여기 성문 산업단지라고 지금 당진시가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좀 안 차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그러면 가볼 곳이 당진입니까 설마? 당진은 아닌데 당진 곧 갈 거고 그 전에 갈 곳은 이제 천안과 아산. 천안 아산. 특히 아산 쪽을 좀 보죠. 아산. 네. 아산에는 뭐 배방 뭐 이런 데가 아산이죠? 그렇죠. 네. 아산하면 딱 배방이 떠오르시는군요. 아산 배방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아산. 예전에 온양이죠. 온양, 온천. 네. 아, 온양이 아산입니다. 아산에 스파비스라고 또 그 온천 유명한 무슨 호텔 물놀이 공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요. 도고온천도 참고로 도고온천. 아산이죠. 아, 여기가 이제 아산 시청 있는 데가 온양온천이라는 곳인데 네네. 거기 북쪽에 따로 만들었네요. 예. 여기도 애들 데리고 많이 갑니다. 갈만하겠네요. 딱 잘 꾸며놨네요. 약간 조용한 데다가. 워터파크 비슷하게 이렇게 온천물로 해갖고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그렇네요. 예전에는 요 아산이라 그러면은 온양이라 그러면 신정호였죠. 신정호 예, 호수예요. 신정호가 굉장히 유명한 어... 온양 온천 주변의 수변 공간이었죠. 네네네. 그리고 원래 유명했던 게 온양 관광 호텔 아, 하면 조선시대 때 왕들 비석도 좀 남아 있고 그 저기로 뭐 세종대왕 뭐 이런 분들 오셔서 그런 거죠. 예, 목욕하셨다는. 눈치로 했다라고 하는. 네. 그러다가 일제 때도 여기는 관광지로 띄웠고 이때 띄운 게 온양온천, 도고온천. 그러니까 온천물이 옛날부터 그냥 계속 나온 모양이군요. 그래서 온양이었던 것 같아요. 온양. 네. 아. 양이라고 하는 남쪽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온이란 건 온수의 온. 따뜻한 물 나오는 남쪽.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충청도 분들한테는 아산이라는 말보다는 온양이라고. 온양? 예. 그래서 아산시라는 이름을 아직도 낯설어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온양이 하긴 워낙 유명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게 원래는 온양시와 아산군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합쳤는데 95년 합쳤을 때 아산이 먹은 거예요? 네. 먹었다기보단 이름을. 이제 온양시 쪽에서는 온양으로 하자고 했고 네. 아산군 쪽은 아산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네. 군의원들이 더 수가 많아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네. 시청은 여기 뒀다. 군청도 근처였죠. 원래 온양 있던. 예, 온양 근처였죠. 여기가 자고로 중심지였습니다. 네네네네. 온양 아산 쪽을 이해하려면은 네. 아주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아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썰을 푸시고 거나 가서 현지를 답사하실 때 도움이 되는데 네. 아산은 크게 세 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루어졌다 세 개의 지역이었다가 일단 온양 합쳤어요. 하나 온양, 하나는 아산, 네. 그리고 신창. 신창? 지금도 서울저축 수도권 전체 1호선 신창역. 저기까지 가요? 네, 여기 신창역 1호선입니다. 야, 주변이 다 논밭인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학이 있죠. 폴리텍 대학하고 순천향대학교, 경찰대학도 있고. 그렇게 세 지역이 합쳐진 게 네. 지금의 아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도권 전철로서 운행을 하고 여기부터 서쪽으로는 장항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산시라든지 충남에서는 이걸 네. 좀 더 끌어가지고 네. 홍성까지 전부 다 전철화해서 수도권 전철을 포함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홍성이면 좀 멀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바로 좀 지나면 예산이잖아요. 저기 백종원 선생 유명한 예산. 네네네. 예산시장. 좀 가면 삽교고 이제 충남도청이고 홍성이라서. 근데 예를 들어 지하철 타고 가면 한참 걸리겠네 저기서는. 제가 가끔 가는데 포기하고 한 2시간 가면 됩니다. 순천에 학생들이 많이 오죠. 근데 여기 학생들이 불쌍한 게 사실 종점이잖아요. 네. 앉아 오면 되는데 처음부터 서서 온대요. 좀 이따가 온양온천역에서 할아버지들이 많이 타가지고 그 등살을 못 이겨가지고 다 어차피 서야 되니까. 이거 2시간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온양온천 와가지고 거기서 시외버스 타고 온다고 학생들. 저도 이제 답사를 할 때 경기도까지는 이제 고민을 하는데 열차로 갈까 버스로 갈까. 여기쯤은 이제 버스로 가죠 처음부터. 서울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로는 조금 멉니다. 조금 거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산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지역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천안과 아산을 하나로 합칠 것인가입니다. 천안 아산. 저 KTX역은 같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천안 아산. 처음에 좀 싸웠지만 사실은 같은 지역이고 제가 이쪽 천안분을 만나든 아산분을 만나든 이게 무리가 나오시면은 섞여 있어요. 천안 사람, 아산 사람이. 천안 분들 5분 와도 한두 분은 아산 아산 분이고. 사람이고 원래 출신인데 일로 와 있거나. 그래요. 정말 사이가 좋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합쳐지면 거의 인구 100만이에요. 천안 아산이요? 네, 광역시급이에요 여기. 그렇게 커요? 네, 큽니다. 그리고 천안 아시다시피 여기를 충청도로 생각하지 않고 경기도로 생각하죠 자기들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면 충남은 타격을 크게 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특례시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특례시, 고양, 창원, 수원 이런 데들. 광역으로 가기에는 독립시키기는 아깝고 근데 규모가 크니까 도에서 관리하기는 애매하니까 중간 규모로 만들어준 게 특례시인데 아마 천안 아산 합치면은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렇게 되면 충청도는 근데 이제 충청남도가 안타까운 게 세종 떨어져 나갔지, 대전 떨어져 나갔지, 근데 또 떨어져 나가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마 안 놓칠 가능성이 있다.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남도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의 이제 핵심이 아마도 천안 아산 통합이 안 될 것 같은 것이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아산이라는 걸 이루는 게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아산, 천안, 네. 아니, 아산, 온양 그리고 신창. 네. 신창은 아까 보셨지만 서쪽입니다. 순천향대가 있고. 서쪽. 예,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산, 네. 중간이 온양, 왼쪽이 신창이라고 보시면 편한데 네네네. 이 특히 오른쪽에 아산 배방이나 탕정 쪽 네, 네. 이쪽 사람들은 예전부터 온양 중심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소외감이 컸어요. 그래서 차 우리는 천안에 가겠다는 말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아산 내에서 약간 좀 의견이 갈리시고 많이 갈렸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천안이 중심이 원래는 경부선의 동쪽에 있다가 네. 서쪽으로 옮겼잖아요. 불당동, 신불당동이라고 해서 천안 아플레스입니다. 천안의 강남. 아 그래요? 예, 불당동입니다. 그 옛날 아라리오 백화점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구도심인 거죠? 구도심이죠. 오른쪽이죠. 구도심의 북쪽쯤에 있는 동남구 있고. 네. 근데 요즘에 중심은 서쪽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전자가 들어와서 중간 지역에 탕정 신도시, 배방 신도시에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점점 이쪽에 옮겨오다 보니까 그러면 천안은 서쪽으로 진출하고 아산은 동쪽에 커지니까 만나는구나. 합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불만이 신창인 거예요. 우리는 관련 없다 천안하고. 생활권도 좀 멀고. 우리는 차라리 예산이지. 예산. 예, 그렇게 나와가지고 천안 아산이 쉽진 않다. 네네네. 분명히 좀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목받을 곳이 이런 데거든요. 호산리 같은 데거든요. 호산리? 이렇게 땅이 지금은 농업지대에 펼쳐져 있는데 네. 아래가 선문대 아산 캠퍼스, 왼쪽은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네네.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가 있어가지고 오른쪽은 천안의 중심지인 불당동이에요. 여기가 그래도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새마을회관 하나 찍으러 갔었는데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어디서 나왔냐고. 언제나와 같이 구청 직원 아니면 개발업자로 보여가지고 둘 다 아니라고. 이게 개발될 것 같아서 건물 찍으러 왔다고 했더니 맞다고 지금 여러 차례 엎어졌다고 지금. 이미 따끈따끈해요 여기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천안 아산이 만들어지면 이쪽 온양도 물론이려니와 신창 쪽은 완전 소외될 거라. 여기 분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순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당 신도시하고 신불당이라고도 하는데 하고 이 아산 탕정 배방 쪽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통합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마 이 지역을 바라보실 때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산업적으로 보자면 네. 디스플레이가 한창 좋았을 때가 있고 지금은 이제 중국 쪽에 많이들 갔잖아요. 갔는데 지금 중국하고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어쩌면 예. 기대를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제가 여기 얼마 전에 모 방송사하고 촬영한다고 갔다가 네. 혼자 좀 걸어다녔죠. 천안 아산역 내려서 갔는데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베껴온 말인데 자. 삼세권. 삼성 역세권. 삼성전자 역세권. 삼세권 뭐 숲세권 뭐 이런 것처럼. 여기 삼세권이에요. 이게 삼세권이라는 게 아래쪽에 이렇게 온양 삼성전자가 있고 네. 북쪽에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 그리고 천안에도 있죠. 천안에 디스플레이 천안 사업장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삼성전자 역세권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천안 아산이 뜨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종종 사진 보여드리는 건데 이쪽의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풍경. 지금 삼성 천안 아산역 바로 옆에 이런 고층 빌딩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호수를 파고 이게 역 앞에서 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게 이른바 탕정 배방 신도시예요. 저 앞에는 원래 호수였던 거예요? 호수를 지금 파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호수를 파고 있다고요? 예. 왜? 이게 제가 이건 그 레이크 뷰가 있어야죠. 물론 조금만 있었겠지만. 그 한국에서 강남적인 삶의 양식이란 거는 네. 석촌호수부터 늘 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산호수공원도 없던 거 만든 거고. 그러니까 없던 거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게 좀 있어주면 예. 이제. 근데 그렇습니다. 저걸 뭐 아파트 주민들이 돈 내서 하진 않으실 거고. 여기는 이제 신도시 차원에서 개발하는 중에 만드는 거죠. 이쪽은 지금 아산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네.
지난해인가 탕정역도 새로 개통을 했어요. 1호선에. 보면 지금 개발이죠. 네네네.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안 가보시면 몰라요 여기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예. 원래 여기는 아산의 끄트머리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배방이라 그러면 이쪽이었어요. 중심 오히려. 네네. 배방급 행정센터 있고 옛날 장항선도 이쪽으로 있었고 네. 옛날 배방역이라고. 네. 근데 지금은 옮겨갖고 이렇게 탕정역 새로 만들고 하면서 중심이 옮겨가는. 그래서 요즘에 이쪽 답사를 많이 하는 게 빠르게 예전 농촌 아산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그 산업단지가 어디로 가느냐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군요. 그렇죠. 특히 요즘은 반도체. 그 산업의 쌀이니까요. 네네네. 그 21세기의 석유고. 그래서 여기 천안 아산역 사시면은 뭐 서울역까지 한 30분? 천안 아산역은 그죠 한 30몇 네. 분 요 정도 뭐. 예, 그 정도 걸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음. 서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 주변에 직장 있으신 분들은 강남보다 빠른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어지간한 뭐 때보다 훨씬 낫죠. 압구정보다 낫거든요. 네. 압구정에서 서울 용산 가려면 좀 애매합니다. 아뭐 그럴 수 있겠네요. 차는 막히지 아침에. 네. 그래서 지금 아산을 보실 때 특히 천안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고 3세권이 만들어지면서 KTX역 주변을 만들어지고 있다가 하나. 네. 한편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서해선. 음.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해놨죠. 요게 보기 편합니다. 빨간 선 보이세요? 이렇게. 네네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평택, 안중, 서해선 네네. 이렇게 강을 건너옵니다. 아산호. 네. 여기가 이제 아산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메꿔 땅으로 바뀌고 있는 곳이고 네네. 넘어와서 아산에 역이 하나 있어요. 인주역이라고. 저 너머에 평택이 있고 이쪽은 아산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서해선 철교예요.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교량 건설은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왼쪽이 아산이고 이 아산 이 라인이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제 지도를 보여드리면 아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이 요즘에 뜨고 있는 데고 중간이 원래 중심지고 온양 네. 왼쪽이 왼쪽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인이. 근데 역은 여기 만들어져요. 요쯤에 네. 대충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공사하고 있는 흔적 보이죠. 인주역 내년 6월 예정. 네네. 주소로 보면 인주면 해암리라고. 제가 아산 문화재단 분들하고 다녔었는데 이게 인주가 어딘지 잘 인식이 없는 상태. 네네. 서쪽 끝에 잘 알 수 없는 영인면이니 인주면이니 아산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지역들. 여기 바로 옆에 아산 현대모터스밸리가 있죠. 이 수요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현재 여기 풍경은 어떤 풍경이냐면 이런 식으로 한참 공사 중이고요. 네.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게다가 이제 역사권이 될 곳이고 해암 삼리돼 있고 그 역세권이라는 게 여기 지금 서해선. 서해선, 네. 서해선 인주역. 네. 지금까지 이 지역 이쪽에 현대 직원분들은 여기 있고 지금 사진은 안 보이는데 네. 조그맣게 기숙사들이 있었어요. 여기 사진이 요즘 안 보이는, 제가 못 찍었는데 빨라가지고 사원 아파트 같은 게 있어서 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거의 삽교호 당진 다 가서 있는 데입니다. 네네네. 여기 살라고 하는 건데 안 살죠. 그래서 다들 이제 차로 출퇴근하신다고 이제 낄낄거리신 건데 네. 이제 여기에 만들어지면 에헤. 이쪽부터 여기까지 이 공장까지는 아마도 상당 부분 시가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이쪽에 사원 아파트 쪽에 있는 게 네네네. 뿐이고 아울러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 타고 조금만 가면 평택 안중이에요. 평택 안중은 상당한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이쪽에 거주하시는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평택 안중에서 인주까지 출퇴근하시는 한번 볼까요? 직선거리로 14km니까 4km. 그럼 뭐 대충 한 20km 치고 네. 뭐 어차피 뭐 막히는 동네는 아닐 테니까 아니죠. 한 30분. 30분 정도. 네. 요 아사만 방조제 요 제방 지나서 오면 금방이죠. 네. 여기 보면 공세리 성당이라고 유명한 성당도 있고. 그래서 서해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중요성이라는 거는 네네. 그 전까지 아산에서는 전혀 중요성이 없었던 서부 끄트머리 지역이 부상될 것이다. 그전 원래 중심은 중간이었고 네네. 동쪽에 떴다가 지금 서쪽에 뜨기 시작하는. 그럼 이제 그 서쪽이 뜨는 거는 그 서해선이랑 플러스 이제 그 현대자동차. 그렇죠. 원래 현대자동차가 원래 있었는데 네. 이것만으로는 고립됐었어요.
요 근처에 이제 영인면사무소나 요즘 약간의 중심이 있었는데 네. 영인면이라고 영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스파비스 바로 옆이에요. 아. 여기 보면 다 지금 딱 간척진 게 눈에 보이죠. 네. 다 네, 바다였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분들은 온양에 가지 않고 온양시청에 가지 않고 올해 평택 가서 일을 봤어요. 가까워요 오히려. 아. 원래 이렇게 고립된 곳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서해선이 만들어지면서 평택 지역과의 연계성이 더 커질 거다. 또는 이분들은 예산으로 갔어요. 차라리 합덕이라든지. 네네. 그래서 중심이 세 개 지역이 일제 때 합쳐지면서 하나의 아산시가 됐는데 아니 아산군이 됐는데 네. 중간에 온양 지역이 전통의 강호고 동쪽에 뒀다가 서쪽이랑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경부선 라인은 동쪽을 키우고 있고 네. 서쪽 라인 서해선 라인은 서쪽을 키우고 있고 중간을 장항선이 이어주고 있는 1호선과 그러니까 대삼각형이죠 여기는. 네네네. 아, 그래서 이- 서쪽에 예. 서해선, 동쪽은 경부선과 KTX 가운데 장항선. 장항선과 1호선. 네네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몇 개입니까 지금 철도 노선이. 아 그러네요. 네, 여기는 아마 이게 서해선이 완성되는 순간 빠르게 수도권이 될 겁니다. 대서울이. 아 아산이. 네, 아산은. 그래서 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청남도라고 생각하신과 동시에 여기는 경기도 웬만한 도시보다 더 경기도적인 지역이다라고. 원래 이제 평택이 충청도다 보니까 네. 평택이 가지고 있는 충청도 성격이 있고 아산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 성격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더 뒤섞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당 부분의 경기도나 서울 출퇴근하는 분들은 이쪽까지도 아울러서 주거 지역으로서 고려하실 만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주거를 서울 시내에서 네. 굉장히 이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이제 뭐랄까 좀 아쉬움 같은 게 있다면 아 주말에 어디 한번 가려면 아. 너무 먼 거예요. 일단 나가는 게 힘들죠. 나가는 길 서울 벗어나기가 너무 서해안 고속도로에 빠져나가려면 그게 한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데 만약에 특히나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사는 분이라면 맞아요. 충분한 매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서울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서울 살다가 원주 혁신도시로 간 분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전에는 강원도 지역 가려 그러면 너무 힘들었다고 빠져나가는 게. 근데 원주 사니까 서울까지 뭐 열차로 다닐 수 있고 네. 강원도 유명한 오대산이니 정말 금방이라고. 그리고 차 타고도 원주 금방이죠. 금방이죠. 예, 한 3-40분? 그렇죠. 버스로 1시간입니다. 예. 동서울에서. 예. 그 거기서부터 바로 옆에 다 풍광 수려한 곳들이고 마찬가지로 충남 요 삽교 이쪽 참 예쁘거든요 동네들이. 네네네네. 그래서 평야도 예쁘고 이런 데들이 정말 옆인 거예요. 그 태안 같은 데 펜션 가기도 좋고. 아 그렇죠. 예. 태안반도까지도 현재 서해선의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네.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 파급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서해선이라는 거는 충청남도 지역, 특히 서해안 서북 쪽 지역의 이제까지 덜 발견됐던 지역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아산의 서쪽 지역이다. 네네네. 그래서 아산이라는 지역의 서쪽 인주, 영인 쪽을 보시면 앞으로 서해선이 뭘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갈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약간 그 지금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네. 결국은 서울의 약간 남쪽이 더 개발되는 방향인 것 같고 그렇죠. 서울의 북쪽 혹은 뭐 경기도 약간 좀 북쪽 이 동네는 계속 좀 서해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진 않나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네. 제가 최근 밀고 있는 건데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약간 네. 이제 서해선 얘기는 아닌데 네네. 이게 예전에는 공장들이 다 울산이니 포항이니 구미 창원처럼 네. 가장 북한에서 먼 곳에 만들어졌죠. 아 나중에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예. 창원 같은데. 그리고 북한의 포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인 예, 거죠. 예. 그래서 수도도 옮기려고 했던 거고. 네. 그랬는데 북한이 재래 무기로 남한과 경쟁한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핵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키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핵은 아니 뭐. 말하자면 자위 차원이거든요. 네.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 지역이 열린 거예요. 북한의 대량 남침이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놨죠.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두 번의 변화가 크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일산 신도시. 여기 원래 군부대 있던 곳이에요. 일산 신도시는. 그거를 노태우 대통령이 근무했던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해서 빼내고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어. 그래서 한때 소문이 북한 쳐들어오면 일산 신도시 무너뜨려가지고 길 막을 거라고. 네네네네. 근데 그건 소문이지만 네. 아파트가 북한을 향했어요. 저격할 수 있게. 그거는 조건이었습니다. 국방부 측에서. 아. 그리고 해자를 파서 아. 그 탱크가 못 오게 한 거죠. 네네네. 그게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인천공항. 사실 저는 이 두 개 봤을 때 네. 한국과 미국 당국이 북한에 대량 남침 없다고 보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있었으면 이렇게 거대한 걸 못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플러스 운정 신도시 더 올렸어요. 일산보다. 파주 운정, 네.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LG 디스플레이 네, 공장을 파주. 만들었어요. 바로 DMZ예요. 아 저렇게 가까워요? 바로 옆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김포한강 신도시하고 컴팩트 시티도 여기는 사실은 제가 일부러 구글 지도 켠 게 네. 한국 지도에는 색이 안 칠해집니다. 여기는 안 보입니다. 네네. 이런 곳들이 점점 올리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아. 그러니까 서북 지역이 소외되는 건 아니고 여긴 여기대로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랜만에 거의 몇십 년 만의 경험이라 처음 하는 경험이라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신도시 만든다고 군부대를 설득해서 올려보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역시 군부대를 설득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타격을 본 게 구미죠. 아. 원래 LG 디스플레이가 구미 올려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결국 파주로 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존 언론에서는 수도권 집중이라 말을 하는데 네. 이거는 그것보다는 네. 북쪽이 열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요 책의 다음 속편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지만 네. 한국 남부 지역 공업 지역들의 진정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북쪽이 열렸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 그럼 이제 정말 실력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어쨌든 수도권 근처로 가려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근데 땅이 열리니까 좋지. 아 그럼 이제 갈 곳들이 점점 이제 생겨나고 그렇죠. 있고. 뭐 용인이라든지 뭐 이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그럼 이제 구미나 창원이 정말 매력을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옛날엔 남쪽이고 안전하니까가 있었는데. 네네네. 아 이제는 인재들이 약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재들이 어디 저 천안인지 하여튼 어디 이하로는 안 내려 수원인지 이하로는 안 내려가려고 그런다고. 수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천안인 거죠. 네. 3사권까지는 지키는 거죠. 그걸 이제 기업들이 각자의 경쟁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기업들이 그렇고 이제 지역들이 정말 매력 발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역 안배해달라만 가지고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미 갔다가 택시기사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지만 네. 구미 국가산단 4단지에 들어올 예정이었다가 LG가 파주로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도 있고 네. 자성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된다. 처음에 삭발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떼지는 분들이 이러면 또 혐오감을 준다고. 우리는 이게 아니라 매력 어필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5단지 공사 중인데 분양가도 낮추고 그래서 분양에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변화되는 상황을 예측을 하시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쯤에 책이 나올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책 꼭 읽으셔야죠. 네, 미리 예습해 두시고요. 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살아야 하는가 이런 책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산에 대한 그림이 사실 이제 그냥 아산은 큰 뭐랄 이순신. 이순신. 네. 이순신과 온천으로만 유명했죠. 네네 그런 감이 별로 없었는데 아산은 크게 서쪽, 가운데, 오른쪽. 그렇죠. 예, 오른쪽은 경부선, 가운데는 장항선, 왼쪽은 서해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오른쪽은 약간 천안에 그리고 이제 왼쪽은 그 현대자동차.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이어지는. 있고 가장 충청 남도적인 곳이 아마 서쪽인 거죠. 예산이나 홍성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당진이라든지. 예산은 가시면 거기 저 소고기집이 맛있는 게 많습니다. 워낙에 뭐 훌륭한 곳이죠. 아 그렇습니까? 저 먹어봐서 답사했다가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그 예산시장 백 선생님 띄운 곳이기 하지만 원래부터 유명했죠. 그러니까. 네, 그 예산. 근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나 싶기도 한데 비싸더라고요. 그때 제가 갔는데 1인분에 그러니까 돌판해 주는 소갈비 같은 거였는데 한번 구워서 나오는. 그렇게 나오는군요. 맛있겠다. 석갈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석갈비. 그래서 맛있다는 얘기 좀 들어서 갔는데 1인분에 그때 당시 한 2만 몇천 원 했어요. 비싸네요. 좀 비싸다고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예산하면 떠올리는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건데. 네. 거기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10만 년 전에 그건 거의 수원 갈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뭐 비싼데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좀 컬처 쇼크를 받았던 건 아저씨 한 분이 약간 어르신인데 한 60대쯤 되셨을 것 같은데 혼자 오셔서 식당에 저는 이제 가족끼리 갔고요. 혼자 오셔서 그 갈비를 3인분을 시켜 드시는 거 혼자. 그럼 한 8만 원 이렇게 그렇죠. 나온 거거든요. 야, 저 아저씨는 돈이 굉장히 많으신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행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약간 꾀죄지. 꾀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컨트리 뭐. 하여튼 굉장히 푸근한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온양 이쪽에
엄청 이제 그 온천 터지고 돈 버신 분들이 많다고. 원수가 나오셨구나 땅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농사는 지으시는데 조그맣게 그냥 뭐 취미생활인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일 비싼 차였던 그 에쿠스. 에쿠스 뒤에 트렁크에 농기구 이렇게 싣고 다니시면서 그렇죠. 혼자 이렇게 오셔갖고 소고기 3인분씩 드시고 한다는 거예요. 딴 지역은 그 택지 개발되면 그렇게 하신다는데 거기는 온수가 터져. 온수가 터져. 야, 그래고 그 온천이라는 게 대단한 부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말씀 나온 김에 그 온천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온양 얘기했는데 온천 얘기 안 하기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제 한때 나온 얘기가 그 지하철 무료인 경로권 있는 분들이 아침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온양 가서 한번 여기 관광호텔 오시고 그 다음에 인천 차이나타운까지 공짜로 간 다음에 거기서 짜장면 드시고 그 다음에 온다고 탁골공원으로. 그렇죠. 2시간씩 이렇게 하셔갖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순천향대 학생들은 서서 오는 거고. 네. 이제 관광호텔이 있고요. 이렇게 네. 한참 코로나 때 좀 이제 침체됐었는데 네. 다시 뭐 부활할 겁니다. 곧. 그럼 이런저런 비석이 많아요. 영괴대라느니. 또 오래된 도시니까. 오래된 도시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종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본 풍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거기에 장미골목이라고 있고 약간의 직결지 같은. 여기가 온양이에요? 온양입니다. 네. 싸전거리라고. 쌀가게 거리. 네네네. 이렇게 고추집도 있고 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이젠 볼 수 없는 풍경이고. 네네네. 한때 여기가 탕정 수용소라고 하는 피난민들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용소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네네네. 요거 이제 밀렸습니다만 가시게 되면 여기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온양냉면이라는 게 있어요. 온양냉면? 예, 온양식의 냉면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온양의 평양냉면 치시면 몇 군데 나오는데 네. 대충 다 맛있습니다. 보통 이제 냉면에 지역 이름 붙을 때는 면이 뭔가 좀 특색이 있거나 아니 육수를 하긴 소고기가 많아서 그러신가? 그냥 이제 피난민들이 오다 보니까 탕정 수용소 근처라서 이쪽은 서해안이니까 평양이나 황해도에서 오신 북에서 거죠. 내려오신 예. 분들이 맛이 약간 이제 충청도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뭐 면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도 맛있는 맛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양 쪽에 가까워요, 아니면 함흥 쪽에 가까워요? 평양 쪽이죠, 이쪽은. 평양 쪽. 네. 여기는 이제 계절 장사를 하시는 곳인데 온양편향면옥이라고 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 가면 이렇게 이게 물냉면, 이게 비빔냉면. 네. 저는 언제나 오소독스한 물냉면을 먹습니다만 맛있는 맛이었어요. 이렇게 너무 슴슴하지 않고 조금 더 감칠맛 나는 아마 평양냉면 서울식에 약간 나서신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온양 가셔가지고 온천 한번 하시고 냉면 드시고 걷다 보면 전통적인 도심의 느낌이 살아 있어서 그러면서 동시에 외곽 지역에서는 개발도 많이 합니다. 온양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네. 점점 이제 마지막하고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우니까 네. 아산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온양의 모종동이라는 곳이에요. 네. 위치적으로는 모종동이라고 네. 온양 온천 시청이 있는 지역의 동쪽 끝입니다. 네. 보면 이렇게 땅 많이 선 그어놓은 거 보니까 개발할 예정인 거죠. 네.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이쪽에는 농촌 마을, 뒤로는 병풍처럼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쪽에 터미널도 있고 점점 중심이 온양 내에서도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조금 가면 이제 탕정이에요. 점점 동쪽으로 가고 있다. 아산 중심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쪽 지역 분들이 소외감이 큰 건데 점점 동쪽으로 가니까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교정 수단으로서 서해선이 기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저 왼쪽 끝에쯤에 서해선이 지나갑니까? 여기서 이쯤에. 그러니까 이제 온양이 아산이 큰데 큰 틀에서 동쪽으로 중심이 쏠리다가 서쪽이 약간 잡아줄 수 있는. 약간 이제 무게 중심을 좀 그렇습니다. 잡아주는. 이게 이제 개통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충청남도 분들이 아산 오기에 편해지는 거고 열차로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충청
아산 지역 서쪽 지역은 더 충청남도화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우리 이미 충남이지만 네. 또 예산 홍성류의 느낌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여기도 저희가 잘 네. 지켜보면서 어떻게 또 발전하는지 흥미롭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예. 여행을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